안녕하세요. 2차 저차 의차 김승환입니다. 오늘은 신형 포크레인이 나왔다고 해서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포크레인 하면 재미없죠? 이쪽으로 오시면 이거 전기 포크레인입니다. 이게 요새 전기차 정말 많이 나온다 생각했는데 이제 하다 건설 장비에도 전기 연료가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 컨텐츠 끝까지 보시면요, 이 포크레인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뭔가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담을 거니까요,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정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건설기계 이름, 정확히 말하면 포크레인보다는 굴착기가 맞다고 합니다. 포크레인은 쉽게 얘기를 들면 F킬러 같은 거예요. 모기 퇴치제. F킬러는 한 제품의 이름인데 그게 뭔가 다 지칭하는 것처럼 대명사가 됐잖아요. 이건 굴착기인데 포크레인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려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기계는 하나인데 건설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이렇게 앞에 손을 쭉 따라가면 아까 전에 처음 나왔던 거는 이렇게 삽처럼 생겨서 푸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만 딱 바꾸면 땅을 파는 기계가 되기도 하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집게도 달아서 뭔가를 짚는다거나 부순다거나 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전기 굴착기 이게 처음 나온 줄 알고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이미 한 대여섯 대는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서 뭔가 국뽕 이야기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전기 굴착기를 처음으로 개발을 해서 시판해서 상용한 데가 우리나라 기업 중에 호룡이 최초였다고 합니다. 볼보가 개발한 이 전기 굴착기는 이미 2년 전에 개발이 돼서 뭐 스웨덴이라던가 다른 나라에서는 쓰고 있는데 아시아 중에서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여온 거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하필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일까? 라고 궁금해서 볼보 측에 물어봤더니 볼보 측에서 한 답변은 아시아 중에서 전기차 전환 친환경 정책에 가장 앞서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공사장 지금 떠올려 보면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흙 푸고 할 때 물 뿌리고 막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런 것과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고, 요즘 전기차 우리나라가 개발도 많이 하고 판매도 많이 되고 있어서 그러려니 하기도 하는데, 현실적인 이유로는 볼보에서 이렇게 건설 장비를 만드는 공장이 있잖아요. 가장 큰 공장이 우리나라 창원에 있습니다. 거기서 만든 걸 가지고 해외도 수출도 막 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들여왔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걸 가지고 우리나라에 먼저 뿌리는 게 쉬웠을 거라는 생각도 있고요. 우리나라 굴착기 중에서 볼보의 점유율이 20%나 됩니다. 그만큼 볼보한테 중요한 시장이기도 하겠죠. 자, 일단 전기 굴착기니까 이전에 내연기관 굴착기랑은 뭐가 다른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지금 이 굴착기는 2.5톤급이라고 합니다. 이게 최대 높이가 2.4, 2.5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키가 또 워낙 이렇게 크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엔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화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굴착기에도 대중소가 있습니다. 초소형, 과수원 같은 데서 쓰는 굉장히 작은 이런 굴착기부터 뭔가 건설 현장에서 쓰는 어마어마한 굴착기까지 있는데, 지금 2.5톤 이 정도면은 소형에 축한다고 합니다. 소형이면은 도심에서 건설을 하거나 이제 지방에서 작은 공사를 할 때 쓰이는 수준이라고 하고요. 볼보에서 소형으로 먼저 접근을 하기 시작한 거는 배터리 용량이라던가 아니면은 효율성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조금 더 뒤에서 더 하도록 하고, 일단 외관 살펴볼게요. 사실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뭐 당연한 것 같은데, 제가 굴착기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도 아니고 공사 현장 지나가면서 멀리서 보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일이 흔치는 않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차이는 뒤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배터리들이 달려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주유구 대신에 충전기가 있죠. 충전기는 AC 삼성 7핀이 달린 것 같은데, 이게 요즘 우리나라 충전기가 DC 콤보로 많이 통일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AC 삼성 7핀 한 거는 유럽을 먼저 공략을 하다 보니까 이걸 적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이렇게 전차 같은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바퀴라고 하진 않고요, 크롤러거라고 하는데 무한 궤도로 이렇게 계속 굴러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전기차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능이잖아요. 속도 얼마나 빨리 갈 수 있을까, 제로백은 얼마나 빠를까.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보다는 아무래도 높게 나오는 거니까, 슈퍼카를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전기 굴착기가 나왔을 때 속도라던가 뭔가 제로백 얼마일까? 저는 궁금했었거든요. 이 차 최고 속도 시속 4.5km입니다. 이게 바퀴를 달았으면 조금 더 빨리, 그래봤자 한 40에서 60 정도일 텐데 이 크롤러를 달면서 속도가 빨리 나지는 못할 거예요. 사실 이런 굴착기가 속도를 빨리 낼 필요는 없죠. 도로에서 빨리 나간다고 해도 위험하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크롤러로 된 형식의 굴착기는 일반적으로 트럭 뒤에다가 이걸 실어서 옮기고 공사장 안에서만 약간 움직이는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가 속도를 뭔가 중심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차 안에 지금 깔아놓은 배터리 용량이 20kW입니다. 최근에 나온 아이오닉 6를 생각하면 80kW까지도 넣는 추세인데 20kW면 그리고 이만큼 무거운 2.5톤이나 되는 차를 속도를 내서 굴린다고 생각하면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겠죠. 그래서 일반 도로에서 주행하는 건 아예 배제하고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20kW 배터리를 달고 이 차에서 중요한 거는 주행 가능 거리보다는 작업 가능 시간이 되겠죠. 지금 볼보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기로는 4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미 스웨덴이라던가 유럽 쪽에서 이 굴착기가 판매가 되고 사용되고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이제 검증을 해서 우리한테 알려준 거겠죠. 최대 작업 가능 시간이 4시간이라는 걸 들었을 때 저는 일단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했어요. 공사 현장이 뭐 4시간 일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8시간 이렇게 채워져 있고 거기다가 뭐 추가 작업, 잔여 작업, 야근까지 하게 되면은 뭐 12시간도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인데 4시간 작업 가능한 거 가지고 이게 시장성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이런 굴착기가 현장에서 계속 작업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작업을 하다가 대기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대요. 특히 이런 소형 굴착기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대기하는 시간에는 사실상 전력 소모가 거의 없기 때문에 4시간 동안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거는 대기 시간을 포함하면 하루 8시간 운행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설명도 있었고요. 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충전을 꽂아 놓으면 뭐랄까 잔여 작업, 야근을 할 때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볼보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어쨌든 작업 시간이 4시간이면 충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하잖아요. 집에 있는 일반 콘센트에 충전기를 꽂아서 차에 연결을 하면 완충까지 한 5시간이 걸린다고 하고요. 전용 충전, 그러니까 별도로 설치된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을 하면 1시간 정도면 완벽하게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굴착기 같은 경우에는 공사 현장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하기보다는 뭔가 땅을 계속해서 파거나 혹은 이렇게 삽을 파서 이렇게 상체만 틀어서 뒤에다가 놓고 이렇게 가서 다시 파고 이런 고전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콘센트를 이렇게 갖고 와서 차에 꽂아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어떨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전기 굴착기 얘기할 때 작업 가능 시간도 중요하고 충전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작업이 실제로 원활하게 가능하겠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렇게 굴착기를 이용해서 땅을 파기도 해야 되고요. 물건을 찍어서 부시기도 해야 되고 뭔가 굳은 땅을 이렇게 파내야 되기도 하잖아요. 이게 내연기관 차는 여태까지 실제로 가능했으니까 힘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그냥 경험적으로 아는 거고 또 더해서 생각해보면 뭔가 대형 트레일러, 이런 선박 이런 것들은 사실 전기차는 뛰어넘고 수소연료로 가는 거를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보면 아, 전기차는 힘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수소 연료로 해서 뭔가 그런 출력이라던가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굴착기는 좀 얘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차가 움직이는 거는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차이만큼 차이가 있는 건 맞는데 이렇게 실제로 작업을 하는 구간은요, 여기 실린더에 유압을 통해서 이거를 움직이고 접었다가 폈다 하는 거래요. 유압을 눌러주고 빼주는 힘은 원래부터 전기를 이용했대요. 그래서 차가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전기가 발생이 되면 그 전기 힘을 가지고 유압 프레스에 유압을 조절하면서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로 바뀌어도 작업하는 힘은 다르지 않다. 볼보에서 설명을 했다고 우리가 막 아, 그렇구나 하면서 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두산중공업에서 만들고 있는 이 굴착기와 비슷한 사이즈의 굴착기 힘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 굴착력이 22kN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것도 공식적으로 밝힌 건 22kN으로
비슷한 내연기관 굴착기와 작업할 때 필요한 힘은 비슷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직접 풀면서 확인하면 좋은데 오늘은 공개 현장이라서 작업까지는 못하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파보는 것도. 작업과 외관은 스리슬쩍 둘러봤는데 사실 외관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뭐 다 뚫려 있다 보니까 실내라고 하긴 애매하긴 한데 일단 앉는 공간이니까요. 자, 이거 굴착기를 실제로 써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시고 굴착기를 쓸 일이 없는 분들한테는 필요 없는 정보긴 한데요. 굴착기는 요렇게 하면 전진이고요, 요렇게 하면 뒤로 갑니다. 이게 한쪽 바퀴 전진, 한쪽 바퀴 전진 같은 느낌이어서 요렇게 하면 회전을 하고 왼쪽으로, 요렇게 하면 또 오른쪽으로 회전을 해요. 그럼 요 앞에 있는 이런 갈고리 같은 건 어떻게 움직이냐? 자, 여기 있는 걸로 조종을 하는 겁니다. 뭔가 전기차가 나올 때는 항상 같이 기대하게 되는 게 첨단 기술로 인한 편의사항이거든요. 근데 전기 굴착기는 그런 니즈가 그렇게 크진 않나 봐요. 뭔가 첨단 기술 이런 느낌까지는 안에서 들진 않고요. 이쪽에 이렇게 패드가 하나 있거든요. 이 패드가 지금 시동이 꺼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패드인데 이 패드에서 나중에 뭔가 배터리 잔량이라던가 작업 가능 시간이라던가 충전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이런 데이터들을 준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전기 굴착기가 나왔는데 그럼 이제 기존 내연기관 굴착기랑 비교해서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부족한지도 살펴봐야겠죠. 일단 작업자의 환경이 조금 좋아질 것 같아요. 이런 소형 굴착기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 있는 공사장에서만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굴착을 할 수도 있고요, 건물 안에 들어가서 뭔가 파쇄하거나 그런 작업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내연기관이라면 계속해서 매캐한 연기가 쌓일 거잖아요. 그게 작업자나 주변에 있는 분들의 뭔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텐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매연은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상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확장시키면 지구에도 좋을 겁니다. 친환경 정책할 때 자동차 회사만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요새 뭐 전기차 얘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자동차 회사들이 앞장서서 친환경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모든 곳에 연관이 돼 있습니다. 공사장에서도 뭔가 공사장에서 나는 매연이나 먼지의 규제를 둬서 모래를 푸거나 먼지가 많이 발생할 때는 이렇게 전기를 뿌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먼지만큼 좀 많이 발생할 게 매연이거든요. 굴착기 계속 작업하는 중간에도 매연 나올 테지만 가만히 놔뒀을 때 뭔가 시동을 켜놓으면 디젤 차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큰 장비다 보니까 공회전 매연도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분명히 환경에도 안 좋을 텐데 이런 전기 건설 장비들이 도입이 된다면 아무래도 공사장에서 나는 매연이라던가 그런 것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스웨덴이나 유럽 이쪽에서는 환경 규제가 계속해서 공사장에도 강해지고 있어서 이런 친환경 건설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게 점점 더 압박이 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소음이 적은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전기로 구동되는 거니까 내연기관으로 구동하던 것보다는 자체에서 나는 소리가 적을 거예요. 공사장 안에서 건설 장비들이 이동할 때 소음도 만만치 않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요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건 전기니까 내연기관보다는 조용하겠죠. 볼보 측에서 설명한 또 하나의 장점은 내연기관에 비해서 유지 보수비가 적게 들 거다라는 거였는데요. 아무래도 내연기관이면은 그 엔진을 작동하는 그 많은 것들, 소모품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갈아줘야 하는데 모터는 엔진에 비해서 그런 게 적다라는 설명인데요. 사실 이거는 조금 반신반의해요. 왜냐면 배터리다 보니까 한번 망가지거나 이상이 생기면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 거잖아요. 다만 볼보 측에서 지금 이거는 새로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5년 동안은 배터리 보증을 해준다고 합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뭘까? 충전 문제 아닐까요? 자, 이번에는 가격 한번 알아볼게요. 이쪽으로 보면 보통 이렇게 설명을 써놓고 가격도 써놓거든요. 가격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보조금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보조금이 나와서 가격을 써놓지 못했대요. 그런데 대충 밝힌 가격은 7,500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이 차와 비슷한 다른 전기 굴착기가 지금 받고 있는 보조금을 생각하면은
1,8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은 한 5천만 원대 이렇게 조정하려고 노력 중이다 라는 설명을 했는데요. 내연기관 굴착기하고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 나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것과 비슷한 사이즈 내연기관 굴착기 가격 찾아보니까 그게 4,6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자, 이제 이 전기 굴착기와 여기와 관련된 주변 상황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끝났는데요. 볼보 측이 내놓은 계획과 앞으로 건설 기계 장비, 미래 같은 것도 조금씩 짚어드릴게요. 지금 나온 굴착기뿐만 아니라 로더라고 해서 이렇게 지게차처럼 뭔가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건설 장비, 또 덤프트럭 같은 것도 전기차화가 많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터리 한계 때문에 일단 이렇게 작은 사이즈 위주로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큰 사이즈의 건설 장비는 수소 혹은 바이오 에너지를 이용한 엔진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수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 전지 자체가 아직 전체 시장에서도 개발이 완성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전지를 개발하기보다는 뭔가 기계에 관을 연결해서 계속해서 수소를 넣어주면서 기계를 돌리는 방식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도시가스 같은 거죠. 집에서 뭔가 브루스타 같은 거 쓰면 부탄가스 이렇게 넣어서 쓰잖아요. 그 부탄가스 쓰는 게 수소 이렇게 탱크를 넣어서 자체적으로 충전하고 쓰는 방식인 거고, 관을 연결해서 쓴다는 건 도시가스처럼 하겠다는 건데, 그때는 더 많은 인프라가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볼보 측의 설명을 보면요, 이제 단순히 기계를 전기나 수소로 돌리는 에너지 전환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세종에서 자율화 테스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운전자석이 아예 없고 뭔가 수레 같은 거에 바퀴가 달려서 짐을 실어 나르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조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기술은 이미 개발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상용화라던가 그런 테스팅을 확산하지 못하는 건 안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볼보보다 먼저 전기 굴착기를 개발했던 국내 기업 호룡은요, 뭔가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이미 상용화를 해서 리모컨을 옵션으로 팔기도 하더라고요. 자, 오늘 컨텐츠는 어떻게 보셨나요? 단순하게 새로운 전기 굴착기 국내에 들어왔다, 이런 현장이었지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빡빡 공부해서 긁어 모았습니다. 사실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까지 나와야 되나? 어쨌든 산업혁명 이후에 거의 100년, 2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어졌던 건설 현장에 전기, 수소 같은 연료가 도입이 되고 자동화가 되면서 새로운 혁신이 하나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2차 저차 의차 김승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제가 계속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가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고맙습니다.